조합원님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합원 이건서입니다. 조합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설계비 때문에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설계를 제출할 때 지질 조사를 다 끝내고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층수가 더 높아져 가지고 이거에 따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변형돼서 설계비를 더 줘야 된다는 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거 기타 뭐 다 지질이라든지 뭐 다른 뭐 풍동이라 이런 것은 이미 그런 사소한 변경은 설계 변경이 없다 하는 걸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그래서 층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것은 구조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하러니까 그렇게 뭐 지불해야 되고 또 상가가 지금 뭐 상가 때문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따른 것은 설계 변경이 돼야 돼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질 조사라든지 기타 다른 거 이런 거 얘기 쭉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설계 평면을 보면은 이 아파트의 평면의 동선은 주부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기에 성공의 실패가 승패가 가늠이 되는데 이 평면이라든가 동배치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거론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설계 변경할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지나온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설계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 동선의 아파트 평면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평면이 왜 잘못됐냐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평형 아파트가 35% 이상은 차지하는 아파트가 돼야지만 고급 아파트로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합장님이 항상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 구조가 우리가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큰 평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34평형 구조는 그래도 괜찮은데 40평형대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베란다 향이 이 거실의 향이 동북향, 서북향으로 다 나 있습니다. 현재 설계 당초돼 있던 것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베란다 40평형대의 그 거실 방향이 동북 서북 방향으로 돼 있다. 올 100%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 평면을 손을 봐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고 또 50평형대 가서는 두 동의 앞에 빼쭉하게 돼 있는 건데 겉에 모형을 건축 모형을 보면 멋은 있습니다. 멋은 있지만 그 50평형대 아파트 평면을 보면은 그것도 또한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부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유시는 지금이라도 더 진행해서 나중에 또 설계 변경비 또 달라고 하지 말고 검토를 제대로 해서 현대하고 정말 우리 조합장님이 얘기하는 최고 품격의 아파트를 명품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그걸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설계 변경비 주고 나중에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작품을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사소한 변경은 설계 변경이 없기로 했는데 자꾸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설계비 또 추구하고 또 요구하고 안 됩니다. 이게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변경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명분 있는 설계 변경비는 내줘야 되지만은 다른 걸 추가로 자꾸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설계 좀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조합원들 제 말씀 맞으면 박수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하셨어요. 세 가지 질문. 이제 결론은 세 가지 다
바뀌어 있는데 못 들으셨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간단. 네. 잠깐만. 네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아까 명품 아파트 설계 35평 이상이 35% 돼야 된다. 이미 4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00세대에서 28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설명됐죠? 네. 40%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건 35%인데 명품 아파트 되기 위해서 35평 이상이 35%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40%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탑상형을 판상형으로 바꿔서 모든 아파트가 다 남동 남서로 돼 있습니다. 판상형으로. 됐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DH의 내부 구조는 DH에 걸맞게 우리가 왜 지하 7층까지 파냐면 물론 대전시에서 140%의 주차장도 요구를 했고 한 집당 1.8대의 DH 요구 조건이 있어요. DH만의 요구 조건. DH는 서초 강남 쪽에만 있는 아파트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요구 조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을 판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파트 평면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전문가가 가장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의 평면을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중에 설계에 대한 변경 계속 지금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뭐 이제 어쨌든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설계를 최초에 입찰을 낼 때 49층이었다는 거는 이해하시죠? 아니신가요? 하시나요? 네. 근데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54층, 50층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건축법이 딱 이렇게 돼요. 50층이 넘으면 23가지가 달라집니다. 초고층이니까. 49층까지는 준초고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75m 49층으로 3,000세대를 만들려고 했으나 촉진계획 변경하고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54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50층이 넘어감으로 해서 제가 법 조문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건축법 개정 및 시행 2021년 12월 23일 저희는 2019년도에 설계를 뽑았습니다. 2021년 12월 23일에 따라 고층 건축물 주변 강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검토를 위한 풍환경 평가 울산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고 그게 2020년 10월 8일 날 난 거예요. 아르누보 사고와 같은 고층 건축물의 화재 사고 발생 시 피난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전 건축 심의 전에 계획 설계 단계부터 초고층 대형 건축물의 재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니다. 라고 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은행 1구역 같은 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게 8개월 걸린다고 난리가 난 거기는 뭐 10억 이상 들어가겠죠.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검토를 하고 뭐 10억을 요청을 한 거 9억 500으로 깎아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세 가지 다. 뭐 더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그 아까 이제 그 짜잘한 변경은 저희들 다 감내하고 다 이제 현대랑 하면서 변경되는 내용들은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번 설계 변경에 태우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이거를 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안 조사 보고서라는 게 저희들 이제 그 촉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게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아마 조합 사무실에도 샘플이 있습니다. 보면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그 해당이 성능 기반 설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청이 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지간한 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은행 1구역을 가서 듣고서 깜짝 놀라서 다시 설계 얘기했습니다.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2번을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당신들 나중에 지금 이 사항이 사실이어서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당신 난리 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거쳐서 장대비도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저는 조합원님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해서 점검하고 협력사들을 감독해야 될 임무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조합원 송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이 조합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전이 현재 이제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사실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도시 경관과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 장대 비구역의 아파트는 명품으로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고 그렇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명품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어차피 건축 관계의 그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품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변경하실 때 그 경관을 생각하셔서 주위 경관과 어우러지는 빛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외국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정말 밖에서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저것 때문에 대전시가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변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실 거지만 네네.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명품 건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말 최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참 시기가 잘 맞았어요. 대전 최초로 스카이 브릿지를 해갖고 했더니 과거에 대전시에서는 스카이 브릿지 그냥 통로로 써라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그다음에 시의 분위기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라. 저희들은 지금에 있는 곡선보다 조금 더 쉐입 나오고 조금 더 외부에 대한 그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들을 지금 현대건설에서 이제 외부 디자인에 대한 그 계약을 장대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DH에 걸맞은 외부 쉐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발전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이 스카이 브릿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일단 통로로만 쓰게끔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대전시랑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통로가 아닌 우리 실생활의 주민 공동 편의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협조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 조합원님들이 이제 대략 장대비에는 한 150분의 토지를 가지시고 아파트와 상가를 받으시는 분, 그 중에서도 한 100분 정도는 무조건 상가를 받으실 건데 상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가 부분에 있어서 상가는 단순히 그냥 져가지고 뭐 어떤 공개 공지도 없고 주차장도 없이 상가만 크게 빵 전용 명정 100%에 딱 한다고 해서 상가가 잘 되는 거 아니고 정말 넓은 주차장에 공개 공지, 공용 용지가 많아서 놀거리, 볼거리, 테마가 있는 상가가 돼야지만이 상가가 잘 됩니다. 테마 상가 그것에 대한 최근의 전용률이 3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반 상가의 한 20%랑 차이가 납니다. 근데 상가의 신이라고 하는 테마 상가는 전용률이 37%예요. 장대비는 주상복합의 일반적인 상가 비율은 45%고요. 우리도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뭐 한 50% 이하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은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상가를 조금 더 싸게 드리고 아니면 서비스 면적을 좀 더 드려서
조합원들만의 조합원을 위한 장사 잘 되고 조합원이 충분히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총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가 설계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또 전용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장옥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를 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의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가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상가는 예뻐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5월 말에 건축 설계 심의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예쁜 설계, 디자인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아, 저 상가는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사실은 총회 비용 대략 한 8천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가도 조합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합이 하는 일 충분히 의견 듣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소식지 3호처럼 신문 대문짝만하게 안 보이시니까 크게 해서 다 보내드리고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접촉을 통해서 장대비가 아까 영상처럼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오로지 조합원만 누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2차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4일 오후 3시 29분 현재 전체 조합원 546명 중 서면 결의자 388명을 포함하여 총 처음이라 양해해 주세요. 성명훈 이사는 안 열었습니다. 선관위한테 잠깐 얘기 좀 해서 다시 한번 받아오고. 전에 성명훈 이사도 한두 번 실수를 했죠. 그래서 조번님 앞에서 혼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발표하기 전에 예,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지구 280-14번지 조합원 박신동입니다. 일단 끝나기 전에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책자를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초반에 장대 비지구역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한번 쪽수로는 32에서 34쪽 조합원 여러분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거를 보면 그 1년에 1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1년에 4번을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수행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 집행하신 것도 많을 텐데 첫 번째부터 4분기까지 수행한 날짜만 틀리고 감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그 다음 쪽 35쪽에 가면 2년도 그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감사 내용을 2년도에 다시 한번 그를 총괄적으로 감사하는데 그 내용도 다 감사 날짜만 틀리지 전 문구가 뭐 마침표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조합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조합원님들은 결의를 해주셨어요. 장대비는 신탁 방식으로 가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장대비가 조합을 설립하고 신탁 방식으로 간 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조의 돈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신탁 방식을 결정을 하시고 나서 바로 16일 만에 신탁 등기 419분이 하시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이 빚을 바란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탁 방식은 조합은 돈을 집행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이론도 없습니다. 신탁사의 신탁 계정에 200억이 들어가 있고 그 신탁 계정에 저희들이 돈을 쓴 거 영수증 첨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신탁사에 열린 신탁사가 다시 한 번 더 뭐 3일에서 일주일 걸려서 다 검토하고 돈을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크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탁 방식이 여러분이 신탁 방식을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았던 이유 3가지를 된다고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신탁 방식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저 방식에서 추진위 단계에서 51억 갖다 썼는데 그 51억 중에서 SK 소송 물론 이제 정비회사에 다 떠넘겼습니다. 55억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당사자는 우리고 미래파워는 돈을 물어준다고 했는데 55억을 어디서 물어줍니까? 신탁사가 물어줬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돈 1원도 안 건드리고 수수료 감하고 미래파워 받을 돈 다 해서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좋았던 점, 저희가 GS의 불성실함 때문에 또 브랜드 밸류에이션의 약함 때문에 GS를 해지할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조합 방식에서 시공사를 자른다는 거는 시공사한테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물어줄 때까지 새로운 시공사 와서 돈을 줄 때까지는 자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신탁 방식이니까 돈을 100억이고 1000억이 바꿔서 준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시점입니다. 조합 방식에서 많은 그 조합 방식의 형태에서 시공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미뤄요. PF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 신탁 방식은 기성 부리고 분양에 걱정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도망을 안 가요. 그러니까 GS를 아름답게 해제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공사가 DH라는 브랜드로 기성부를 받으니까 2년 전에 600만 원에 평당 600만 원의 시공비를 한 현대건설 DH가 539만 원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왜 감사 이야기라는 신탁 방식을 얘기하느냐. 감사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보십니다. 너무너무 꼼꼼하게 보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크게 볼 게 없고 많이 봤는데 그냥 이게 너무 지적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정소영 과장 계신가요? 정소영 과장이 감사 보고서 쓴 거에 사인하면 되게 사인하신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죠. 충분하게 감사님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쓰셨어야 되는데 조합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2차 성원 보고 잠깐만요. 네. 감사님 이야기 듣고. 예. 저희 지금 책자 28페이지, 29페이지 이렇게 지금 아까 회계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분기 감사를 1년에 이제 분기별로 4번을 하고 종합적으로 연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매월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기 감사는 여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게 사실
저희의 그 수고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 둘이 양쪽에서 사실은 아날로그식으로 그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3시간을 감사를 합니다. 분기 감사를. 그리고 제가 좌측에서 그 영수증 날짜까지 금액까지 제가 전부 하나하나 다 그렇게 그 점검을 하고 사인을 한 건데, 이 사인 자체에는 너무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수고가 효철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정말 3시간 정도 분기감사하고 나면요, 기진맥진이 돼요. 그 하나하나 날짜 하나, 금액 하나, 사용처 하나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정소영 과장이 너무 깐깐하게 감사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세 사람이 그렇게 사실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지금 요 내용에는 너무나 똑같이 그냥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작성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기보다는 기본 양식이 있고 그 내용에 충실하는 게 더 저희는 옳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감사가 사실은 다른 조합은 1년에 2번입니다. 근데 저희 조합이 바꿨어요. 1년에 4번 하세요. 월별로 또 하세요.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님 수고롭지만 시간 내서 하세요라고 바꿨고요. 앞으로는 감사님이 감사의 의견들을 직접 작성해서, 물론 양식이라는 게 있으면 대상 기간, 감사 방법, 감사 의견 쭉 쓰는 양식들이 있어서 그 양식을 저 뒤에 있는 정소영 과장이 아마 작성하라고 이상 없으니까 사인을 하셨을 텐데, 조합원님께는 좀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렇게 보였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감사님께 부탁드려서 자필이든 정말 심정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충분하게 소상하게 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성원 보고를 진행을 하면서 1차 때 드렸던 성원 보고 숫자하고 지금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희가 잘못된 성원 보고를 드리고 투표를 진행을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라는 요청 때문에 딜레이가 걸렸고요. 제가 1차 성원 보고 드렸던 내용과는 별개로 2차 성원 보고를 드리게 되면 2023년 3월 4일 오후 3시 40분 현재 전체 조합원 546명 중 서면 결의자 388명을 포함하여 총 413명이 금일 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시게 됩니다. 1차 성원 보고 숫자하고 한 분이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투표 개시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투표 개시선언을 하지는 않고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입장을 하시면서 지금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회의장 뒷부분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진행을 하시게 된 이후에는 준비되어 있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음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마치시면 저희가 서면 결의했던 것과 현장 투표의 내용을 동시에 개표를 진행을 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박지하 위원장님 저기 그 마이크 좀 잠깐 주세요. 경호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장대 비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을 해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내 나이가 있으니 우리 집을 빨리 줘달라 이런 쪽으로 줄곧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세요. 제가 네, 박수를 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장대 C구역의 신탁방식 시행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대 C구역의 506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여러분들 장대 V구역의 발전하는 모습, 추진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로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총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로 발전된 모습과 잘 진행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정말로 추진력 있고 박력 있고 덕망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이문수 조합장님과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조합원님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한민족은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진행이 돼서 아파트 초고층 DH 브랜드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장대 B 지역에 우뚝 서서 지금 조상 대대로 나왔던 아파트가 잘 건설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희 C가 문제입니다. 작년에 5월 26일 날 고시 지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B는 이미 조합이 구성이 되고 2018년도 3월 2일 날 신탁 방식 정부에서 입안 제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합으로 가지 않고 그런 기간을 생략하고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그냥 신탁 시행으로 가려고 저를 비롯해서 23명의 공동위원장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지금 현재 5월 26일 날 고시 지정이 돼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월 16일 날 동의서를 진구해서 단 7일 만에 30%를 도달했습니다. 신탁으로 가자. 요즘 대세가 그러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9월 20일 날 40일 만에 50%를 달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 70%를 넘어서 25명만 받으면 우리는 신탁으로 가거든요. B는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저 사람이 와서 하지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해가지고 아파트를 잘 지어서 입주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공사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소음과 공해, 진동 또 도로 판 거 다시 파야죠. 기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핫한 데가 둔산의 C 아파트예요. 거기가 왜 그럴까요? 교육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합장님 말씀대로 B와 C와 A가 합해서 학교도 개선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안전한 통로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주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파고 소음 일으키고 먼지, 이렇게 진동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도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25명 고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주변에 동료나 또 이제 함께 해왔던 이웃들이
혹시 계시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서 가야 되겠네. 동선에서 함께해서 우리 B와 C가 그리고 A까지도 해서 대전 최고 아니면 중부 이남의 최고의 브랜드가 세워지고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서 정말로 누구나 다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C와 A의 정말로 귀중한 마중물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배려심도 이참에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개표 선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가적인 질의나 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지금 다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의장님께서는 투표 종료 및 개표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시간부로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선언합니다. 네, 일단 투표 종료 및 개표 선언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 개표는 OMR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참관하실 조합원분들 계시면 개표하는 곳에서 같이 참관을 진행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탁 방식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대행 방식이고요. 추진이 13년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비용 모든 비용을 들이고 나서 다시 또 신탁 수수료를 내기로 하고 신탁 대행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신탁 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한민국 넘버원의 재개발 현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서 신탁 수수료가 초창기에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찰할 당시에. 그런데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장대비는 리스크가 없이 계속 안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초에 높았던 신탁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화된 만큼 추후에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추후에 신탁 수수료 낮출 수 있는 방안들 협의하고 공무원에서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낮추는 시기가 언제냐? 올해 건축 경관시민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픽스될 때쯤에 신탁 수수료에 대한 비용들을 협의를 통해서 낮출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험이 크면 군비를 많이 줘서 군대를 크게 양성해갖고 위험에 대비하지만 뭐 위험이 없어지면 군비를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장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신탁 수수료 또한 최초에는 재개발이 대략 10년, 20년 가도 잘 안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중간에 가다 쓰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안전장치를 신탁으로 했는데 그 안전장치 신탁이 넘어질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고 안전하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좀 낮춰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갈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면 금방 걸리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조합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카더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미래를 여쭤보는 거는 참 조심스러워요. 예측입니다. 총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설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상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어느 정도 추정하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말씀해 주셔요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던 금액들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뭐 장대비 정보 공유방에서 조합장이 아파트 분양가는 낮추고 상가 분양가는 높인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막 써대니까 참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되 적정하게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쭉 찾아갈 겁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먼저 손 드셨어요? 네. 한번 먼저 질문 먼저 받고.
예, 조합원 노영삼입니다. 장대 11-52번지거든요. 52번지, 59번지를 바뀌었을 거예요. 좀 오래돼서. 근데 아까 시구역 조금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인허가 관련 사항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유성초등학교 개축, 유성교 합폭 개설 등등 이런 사항들이 B지구 A, B, C가 협조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 B구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ABC랑 같이 동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5월 26일 날.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를 또 바로 ABCD 전체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B만의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이제 소방 성능 심의를 받았는데, 그 교통영향 평가나 기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촉진계획 변경상에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부터 교량부터 또 학교에 대한 분담금이나 유성초등학교 개축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나 C가 늦게 따라온다면 장대비가 우선적으로 다 진행해서 모든 돈을 내서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진행돼서 돈을 낼 수 있을 때 돌려받아라. 이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놓고는 장대비 공공 주변에 교량, 도로, 학교를 안 짓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A하고 C가 충분히 빨리 따라와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투자할 때 같이 분담해서 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이시든 뭐든, 미래의 추정은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어떤 형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다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한 2주 걸려서 만들었는데 괜찮으셨어요? 코로나가 우리 촉진계획 변경을 조금 늦춘 게 있는데요. 또 많은 도움을 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도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기거를 하시고 주무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개면 적어서 총회도 안 오시고 이렇게 안 하지만 저한테 지나가면 그러십니다. 조합장 언제 돼?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러세요. 그리고 예전에 왜 시장 안에가 5, 600 갈 때 야 2천에 사가 그럼 동의할게 이러셨거든요. 지금은 2천에 안 파세요. 그리고 이제 2천대 팔고 나가신 분들도 다 예전보다 한 3배, 4배 올라서 팔았으니까 다 부자 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재산이 저보다 많으시니 저는 당당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저보다 훨씬 더 높아지실 거니까요 하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우리 장대 B 대전에서 상업지역의 재개발을 형평성을 가지고서 늦다 빠르다 논하려고 그러면 장대 B하고 똑같은 상업지역인 은행 1구역하고 비교해 주세요. 은행 1구역은 2018년도인가에 조합 설립을 했어요. 아직도 이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도 우리보다 늦게 할 겁니다. 정말 비교를 하려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의 가치는
은행 1구역하고 옛날에 2008년도에는 은행동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은행동의 가치와 장대비의 가치는 천양지차로 됐고요. 비교를 하시는 게 어느 분이 비교를 하시는 게 용문 123 2007년도에 구역지정 우리랑 똑같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너무 늦다고 말씀하시는데 용문 123의 조합 설립은 2012년입니다. 저희는 13년의 세월을 제가 없는 시기 13년의 세월을 지나고 저는 2019년도에 조합 설립을 했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 그리고 거기는 재건축이에요. 장대비는 재개발, 상업지역, 시장, 5일장 있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촉진계획 변경 2.9년 만에 됐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을 안 하면 우리는 재개발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볼까요? 서울 지역에 정비계획 변경하는데 다 걸렸던 시간들을 보면 최소 4년이에요. 조합 설립하고 4년. 저희는 ABCD 전체를 B만 한 게 아니라 ABCD 거기는 딱 한 군데만 하면서도 4년, 8년에서 4년 걸렸는데 A, B, C, D, E 5개 구역 전체를 촉진계획 변경하는데 2.9년 걸렸어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재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오래되고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은 참 오래됐다, 너무 늦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인허가 절차라는 게 있어서 구슬도 실에 끼워야 보배가 되지요. 아직 지금 실에 꽤 나가고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늘로 구슬을 실에 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 조합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동의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70% 동의해 주시고 땅도 51% 동의해 주셔서 지금까지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죠. 단 하나도 동의를 안 받고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를 빨리 하려고 OMR 불렀어요. 알겠죠? 이렇게 좀 더 신속하게 하려고. 끝까지 남아 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신 분들한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상가 혹시 분양 받을 예정이신 분 혹시 손 한번. 네. 상가가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은요. 사실은 지금 계획은 구암역 복합터미널 거쳐서 우리 지역의 5일장을 정말 K 레트로마트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쪽도 괜찮고 B하고 C하고 연관돼서 하는 상가 그쪽 라인도 괜찮고 큰 길이 있어서 시인성이 좋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쪽 대로변도 괜찮으신데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어떤 목적을 가질 건가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상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전용률 말씀을 드렸지요. 상가 중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현재 상가의 신이라고 부르는 테마 상가라고 합니다. 근데 테마 상가의 전용률이요 38%예요. 전용률이. 그러니까 100평 받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은 38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최고로 상가의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주차장이 널찍하지, 내 공공
공공용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놀지 뭐 보지 그런 구경하지 막 이러니까 그런 상가들이 가장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합원님들은 야 전용률이 그 정도 낮아서 되겠어라고 하니까 나 전용률 높아져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대비 조합은 최선을 다해서 양립될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라면 지금은 이제 이것도 또 야, 장대비 조합장이 어떻게 한대 추정이고요. 예측이고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될 거지만 아까 대전시에서 상가의 주차장 비율을 법적인 거에 150% 만들어 주차장 널널 할 거고 공공주차장도 널널 할 거고 공개 공지 널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률은 주상복합점 우리는 한 45% 정도 떨어져요. 그러나 조합원들한테는 상가의 분양가를 낮춘달지 그다음에 서비스 면적을 드린달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전용률도 좀 일부 좀 나오고 테마상가처럼 주변에 뭐 널널한 주차장 그다음에 많은 공개공지 공공용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묵적거리는 상가 그런 형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잘 고르시면 될 거예요. 어디 상가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세요. 아파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 장대비는 재산권이 크신 분이 참 좋아요. 펜트하우스가 20세대 이 중에서 10개는 조합원 배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당 있는 집 우리 진양이 특허받은 2층 36평짜리 2층을 터요. 그리고 한쪽에는 분양에 포함 안 되는 한 6평, 10평 정도의 그 마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60평대 아파트를 마당 있는 집에 20세대를 만들어요. 그것도 아파트 뭐 54층 아파트의 한 중간 정도에 한 쭉 양쪽으로 햇볕 잘 드는 쪽으로 쭉 앞쪽에 그 중에 20세대 중에 10개를 또 조합원에 배당을 해요. 지금 트리플 9블록 1800세대 마당 있는 집이 이제 우리랑 개념은 조금 틀리지만 한 2층짜리 그 땅 마당 있는 집 이렇게 쭉 40평대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아까 이건선 조합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비가 명품 아파트 되기 위한 명품 뭐 중대형 평형이 35% 이상 해야 된다. 40% 이상 있고요. 그 중에서도 펜트하우스 20세대, 마당 있는 세대 20세대. 거의 뭐 중부권에서 탑이 될 거고 시설은 강남보다 더 좋은데 단지 서울과 지방이라는 차이 때문에 가격만큼은 강남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지만 시설이나 주변의 여건들 최고일 거예요. 또 하나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 분양자가 달라요. 조합원 분양가로 풀옵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TV 하나를 줘도 현대에서 TV 하나가 요새 얼마가요? 200, 300, 65인치, 70인치, 1000만 원짜리 드려요. TV 하나만 해도 최고급으로 드릴 거고 가전, 그다음에 기타 주방 다 수입 명품으로 해서 풀옵션으로 조합원은 드립니다. 일반 분양자는 다 옵션이에요. 돈을 내고 가셔요. 일반 분양에서 선택이 아니지 그냥 배정을 했는데 베란다 확장까지도 선택이에요. 근데 조합원은 노열동, 로열층 골라서 가는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지만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는 거죠. 일반 분양자는 조합원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를 받으면서 옵션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저희는 3층까지는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 로비처럼 됩니다. 저기 뭐 호텔 로비처럼 돼요. 앞쪽은 상가고 뒤에는 그냥 막혀서. 근데 뭐 4층, 5층 배정받아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고 뭐 경쟁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대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배정된 것을 모든 옵션에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원하지만 선택받은
조합원만이 장대비를 들어올 수 있다. 사실입니다. 집계가 끝났나요? 예, 지금 마지막 집계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장대비 지금 조합원 권리 지금 뭐 4억, 5억 뭐 이렇게 가는데 비싸다? 뭐 그냥 44평 배정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서 해드릴 건데 그 프리미엄이 지금 그 가치 이상일 거예요. 지금 사는 것 가치 이상. 얼마든지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권해드려도 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나 서울의 경우나 보면 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조합은 정말 많이 준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OMR을 해도 좀 늦네요. 음, 3월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접수를 할 거고요. 예정은 5월 말쯤, 6월 초, 5월 말쯤 건축심의, 경관심의, 통합심의 신청 접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2, 3개월 거쳐서 건축 경관심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사업시 인가 총회를 하고 사업시 인가 신청을 유성구로 진행하게 되겠죠. 어쨌든 조합은 내년, 후년에 감정가의 100%를 받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개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조합원 분들은 전체 조합원 546명 중 413명입니다. 네, 제 1호안 건부터 의결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안 건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은 찬성 401, 반대 1, 기권 및 무효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호안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1호안 건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호안 건 2022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찬성 399, 반대 3, 기권 및 무효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호안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2호안 건 2022년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3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은 투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호안 건 2022년 운영비 사용 내용 및 2023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찬성 398, 반대 4,
기권 및 무효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무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3호 안건 2022년도 운영비 사용 내역 및 2023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4호 안건 설계용역 계약 변경 추가 승인의 건은 찬성 398, 반대 2, 기권 및 무효.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기권 및 무효 13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 4호 안건 설계용역계약 변경 추가 승인의 건은 찬성 398, 반대 2, 기권 및 무효 1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4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4호 안건 설계용역 계약 변경 추가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패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남아 계신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총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